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기출 예상 문제 20문제 풀어보는데 보건 풀어볼게요. 근데 제가 뭐 하다가 보니까 보건이 한 15문제, 공중보건 있죠. 보건간호가 한 15문제, 공중보건 문제가 한 5문제 정도 들어간 것 같아요. 괜찮으시죠? 자, 1번 문제 볼게요. 1번 문제 조금 더 가깝게 해보겠습니다. 네. 자, 금연교육을 실시하고 효과평가를 위해서, 이거 우리 친구들 저번에 풀은 거다, 그죠? 한 달 후에 대상자에게 현재 흡연 여부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금연교육을 다 하고 나서, 자, 효과가 어떤지 그 평가를 하기 위해서 한 달이 지난 다음에요. 그 현재 지금 흡연을 하고 계시는지 설문조사를 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설문조사하는 그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랬죠? 예, 금연교육을 실시하고 한 달 후에, 그 결과를 물어보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결과가 어떻냐에 따라서, 그쵸? 이 결과가 어떻냐에 따라서 앞으로 그 다음에 이제 금연교육은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답은 뭐냐면, 자, 1번 평가 기준 설정, 2번 평가 자료 수집, 평가 자료 분석, 이런 게 1, 2, 3번이고 4번 추후 교육의 계획의 반영. 자, 답은 4번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 금연교육을 계획을 할 때 다시 반영을 하게 되겠죠. 이 결과를. 자, 5번째는 목표 달성에 대한 원인을 분석한다. 그건 아니고요. 그래서 답은 4번 추후 교육 계획 반영이 되겠습니다. 자, 2번째인데요. 해산물을 먹은 40대 남자가 사지마비에다가 언어장애에다가 운동장애를 지금 일으켰네요. 이와 관련된 독소는? 하고 물어봤네요. 지금 사지마비에 언어장애에 운동장애. 자, 해산물을 먹었대. 해산물 뭐를 먹었는지는 지금 자세히 안 나와 있는데 해산물만 먹었다.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1번 볼게요. 에르고톡신. 에르고톡신은 또 뭐예요? 우리 에르고로 시작하는 또 하나가 또 있어요. 에르고타민이라는 것과 합해서 같이 해가지고 이거는 맥각에서 나오는 균이죠. 맥각에서 나오는 균. 그러니까 그 호밀이라든가 그쵸? 우리가 그 알곡시에서 번식하는 맥각균에서 나오는 독소 이름이 에르고톡신. 네. 예. 에르고타민. 잠깐 안 보였죠? 자, 2번째는 무스카린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냐면 버섯에서 나오는 독이죠. 예. 3번째 솔라닌은 감자독이겠어요. 솔라닌은 감자독. 5번째 아미그달린은 뭘까요? 아미그달린은 뭘까요? 청매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청매. 덜 익은 매실. 청매라고 하죠. 네, 아미그달린은 청아 이렇게 외우라 그랬어요. 청아. 테트로도톡신은 어디요? 보거. 자, 그래서 보고에서 나오는 지금 여기는 지금 뭐 해산물이 보고밖에 없네요. 네, 보고에서 나오는 그 독 이름이 되겠어요. 테트로도톡신. 네, 복태. 예, 복태. 테트로도톡신 알고 계셔야 됩니다. 또 우리가 조개라고 만약에 했었을 때는 뭐가 나오냐면은 조미, 미틸로톡신 나옵니다. 미틸로톡신. 굴은요. 굴배, 배에 굴하고 배하고 섞어버려요. 그쵸? 굴하고 배하고 섞으면 맛있어요. 묻혀가지고. 안 해봤는데 굴배 이렇게 외우라 그랬어요. 베네루핀. 네. 그리고 우리 공유에서 나오는 거 있죠. 쌀이라든가 옥수수. 거기서 나오는 거는 아플라톡신. 다시 해볼까요? 자, 맥각균, 맥각, 에르고톡신, 에르고타민, 버섯, 무스카린, 감자, 솔라닌, 청매, 아미그달린, 보거, 테트로도톡신, 조개, 미틸로톡신, 굴, 베네루핀, 공유, 아플라톡신 이렇게 되겠어요. 좀 외우셔야 되겠죠, 그쵸? 그 파란 고리 무늬가 있는 그런 문어, 파란 고리 문어, 네, 이런 것도 우리 테트로도톡신이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는 시험 문제에서는 보고 생각하시면 돼요. 복태. 3번째, 농어촌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농투법이에요. 이거에 의해서 1981년에 설치된 1차 보건의료 기관이 뭔가요?
뭐예요? 보건 진료소죠. 보건진료소. 그래서 우리가 1978년에 옛날에 이제 소련이라고 불렀었는데 지금 러시아 그 구소련의 알마아타라는 곳에서 국제 회의를 열었어요. 그래서 알마아타 회의. 근데 여기에서 그 슬로건을 걸었는데 2020년까지는 모든 그 우리 세계의 사람들에게 건강을 확보하도록 하자. 뭐 이런 슬로건을 걸고 국제회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러면은 모든 사람들한테 그 보건의료가 가야 되니까 의료 서비스가 가야 되니까 우리나라가 1980년에 이 농특법을 만들어서 그 우리가 1차 보건 그 의료를 좀 잘해보자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보건진료원이라고 했던 그 보건진료 그 전담 공무원, 네, 공무원을 만들었죠. 보건진료소에 있는 보건진료원, 보건진료 전담 공무원을 만들어서 우리가 1차 보건 의료를 잘 할 수 있도록 만든 그 법이 바로 농특법 되겠어요. 1차 의료 보건기관 보건진료소는 1981년 만들었고요. 자, 4번 볼까요? 자, 다음과 같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 보건교육, 이게 뭔가요? 이게 무슨 보건교육일까요? 실물이나 실제 상황을 직접 관찰할 수도 있고요. 사물 관찰 능력을 배양, 실생활 적용이 상당히 쉽고, 다양한 경험을 습득해서 적용 능력을 향상시켜요. 딱 볼까요? 집단 토의, 패널 토의, 현장 학습, 심포지엄, 브레인스토밍. 딱 봐도 뭐예요? 현장 학습이겠죠? 실생활 적용이 쉽고 이런 말 나오잖아요. 현장 학습이 되겠어요. 자, 근데 집단 토의는 우리가 10명에서 한 20명 정도가, 그쵸? 사회자도 있고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한다 그랬어요. 그쵸? 의견을 나눈다고 했었어요. 예, 민주적인 회의 능력이 길러지며 뭐 그랬죠. 사회성이 길러진다. 자, 집단으로 토의하는 거죠. 패널 토의는 다른 말로 제가 배심원들이 있기 때문에 배심 토의라고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4명에서 7명 정도의 그 전문가들이, 그러니까 발표자들이 서로 다른 의견, 그러니까 상반된 의견을 가지고 이제 발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회자도 있고 청중도 있죠. 그래서 여기서 전문가는 요 상반된 의견을 가지고 지금 발표를 하고 있는 배심원만 전문가다라고 했고요. 이 심포지엄은 심오해요. 사람들이 아주 심오해. 심오하니까 지금 사회자, 청중, 지금 발표자 이 사람 모두가 뭐예요? 아주 전문가. 다 전문가예요. 그쵸? 네. 그래 각자 이 심포지엄에 나온 전문가들이 각자 10에서 15분 동안 이렇게 발표를 한다 그랬어요. 모두가 또 전문가고 서로 같은 주제로 이제 발표를 하는데 끝나고 나서 뭐 이제 정말 전문가다운, 청중도 전문가이기 때문에 전문가다운 그런 질문도 할 수 있다 그랬어요. 브레인스토밍은 뭔가 브레인.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좀 특별한 문제를 중심으로 특별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런 회의가 되겠어요. 답은 현장 학습이 되겠죠. 네. 자, 5번째 보겠습니다. 5번째는 근로자가 산업재해를 당했을 때 적용되는 보험, 우리가 산재라고 하는 거, 그 보험은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 산재보험이 되겠죠? 산재보험은 산업재해보상보험이 되겠어요? 그리고 보면 여기 국민건강보험도 있고 산재보험도 있고 여기 고용보험이 있네요. 또 그리고 이거 지금 자세히 보니까 뭐예요? 사회보험이에요. 사회보험.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사회보험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보장에는 뭐가 있다 그랬어요? 사회보험도 있고 공공부조도 있고, 그쵸? 그 다음에 그 사회복지 서비스도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2가지만 일단 쓸게요. 그런데 사회 서비스, 사회복지 서비스, 자 이렇게 3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그런 이게 다 사회 보장이에요, 그렇죠? 네. 뭐 질병, 건강, 뭐 출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제 그 우리 나라에서 이렇게 이제 서비스 해주는 거죠. 근데 이 3가지 중에서 사회보험에는 뭐가 있냐면 국민건강보험, 산재보험, 그쵸? 고용보험 또 뭐 있어요? 또 국민 연금 있잖아요. 국민연금. 우리가 이제 지금 5대 보험이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사회보험을 또 하나는 장기
요양 보험이 있죠? 네, 노인 장기 요양 보험 이거 말하는 거예요. 요 5가지가 뭐라고요? 사회보험이라고요. 5가지가 사회보험이에요. 네. 네, 그래서 지금 뭐 답은 벌써 산재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의료보험은 뭐, 의료급여는 뭐예요? 의료급여는 공공부조죠. 공공부조, 그쵸? 네, 공공부조라고 하는 거는 이제 여기서 이분들은 지금 뭐, 사회에서 많이 보장을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사회보험은 우리가 각자 이제 돈 내는 것들이 좀 있는데 공공부조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의료급여는 의료 쪽으로는 혜택을 좀 다 보시고 딱히 돈 내는 거는 없기 때문에 우리 사회보험에는 집어넣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뭐가 있나요? 그리고 이제 기초생활보장 있죠. 그것도 공공부조에 포함이 되겠어요. 그리고 사보험 이거는 이제 이거 아니죠. 이건 사보험은 아니죠. 나라에서 하는 보험은 아니고요. 그래서 답은 3번 되겠고요. 6번 문제가 이게 공중보건 문제예요. 그죠? 근데 여기 이게 어떻게 하다가 넣었어요. 막 하다 보니까 0에서 14세 인구가 65세 이상 인구의 2배가 넘는다 그랬죠. 네. 그러니까 지금 어린 우리 인구가 65세 유소년 인구가 65세 이상 인구의 2배가 넘으면 이건 완전 피라미드거든요. 그래서 답은 피라미드형이에요. 그러니까 피라미드는 이렇게 돼가지고 우리가 저개발 국가들 있잖아요. 그래서 출산을 상당히 많이 하고 그쵸. 그래서 노인들은 또 빨리 죽어요. 그래서 그 지금 노인 인구의 2배가 넘어요. 0에서 14세 인구가. 그러니까 피라미드가 그렇고요. 그 다음에 보면은 여기 별형하고 종형, 도시형, 뭐 항아리형 이렇게 나왔는데 별형하고 도시형은 같은 말이에요. 별형하고 도시형은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도시로 유입되는 인구가 많은 거는 도시형 별형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종형은 볼까요? 종형은 지금 선진국형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선진국형. 이게 종처럼 생겨가지고, 지금 65세 인구랑, 그쵸? 그 지금 우리 0에서 14세 인구의 그 비율을 봤을 때는, 딱 2배가 되는 거예요. 0에서 14세 인구가, 65세 인구의 딱 2배, 딱 2배. 그러니까 이거가 인구가 지금 정체되는 인구 정체형, 인구 정지형이라고 볼 수 있고요. 조금 낳고 소산, 그 다음에 조금 죽어요. 소산, 소사. 예,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형태의 인구형이다라고 하면 종형 되겠고요. 종모양. 그 다음에 항아리형은 이거는 이제 인구가 감소하는 그런 스타일이 되겠어요. 그래서 지금 0에서 14세 인구가 65세 인구의 2배가 되지 않아요. 딱 2배가 되지 않아요. 2배가 넘는 건 피라미드, 2배가 되지 않으면 항아리형이라고 그랬었거든요. 그리고 하나 더 하지 않은 것이 뭐가 있냐면 우리 표주박형이 있어요. 표주박형. 호로형이라고도 하고 이거는 농촌형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쵸? 그러니까 농촌 인구들이 많이 빠져나가잖아요. 그래서 지금 일할 수 있는 그런 인구들이 많이 지금 빠져나가서 중간이 홀쭉해진 이런 표주박형, 표주박이 좀 농촌 같죠? 농촌에서 많이 사용할 것 같죠? 네, 그렇게 보시고 답은 피라미드가 되겠어요. 0에서 14세 인구가 65세 이상 인구의 2배가 넘는다. 자, 넘는다 그러면 피라미드, 같아 그러면 종형, 적다 그러면 항아리형 이렇게 되겠어요. 자, 7번 볼까요? 자, 흡연으로 인한 보건교육 시 제일 효과가 큰 것은 그래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흡연에 대한 보건교육을 말하는 거예요. 흡연에 대한 보건교육을 할 때 제일 효과가 큰 거는 주부일까, 근로자일까, 학생일까, 환자일까, 40대 남자일까요? 누구일까요? 학생이죠. 어리면 어릴수록 그 파급 효과가 상당히 크다고 그랬어요. 그쵸? 교육이 제대로 된다라는 얘기예요. 학생들이. 자, 그 다음에, 자, 8번. 진동으로 손가락이 창백해지는 증상을 뭐라 그래요? 레노병 또는 레이노병 이렇게 말을 하니까 답은 4번 되겠죠. 자, 잠한병이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우리가 해녀병이라고 했잖아요. 해녀병. 그래서 그 바다가 있으면 그쵸, 우리가 이제 해녀분들이 깊숙이 들어가요. 저기 아래까지 들어가면은 그 거기에 기압은 더 높다 그랬거든요. 근데 나중에 올라올 때 압을 천천히 감소시키면서 올라와야 되는 게 너무
급속히 감압시켰을 때 나왔을 때는 지금 산소도 부족한 상태, 지금 두통도 나오는 상태, 자 이런 상태가 된다고 했는데 그것이 잠한병, 해녀병 되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 경견완 증후군이라는 게 있죠. 이거는 장시간에 상지를 많이 썼을 때, 장시간에 그 상지를 많이 썼을 때, 저기 어깨가 많이 아픈 거죠. 어깨 쪽이 많이 아픈 거, 팔도 아프고. 요거는 이제 슈퍼마켓에서, 슈퍼에서 계산기 두드리시는 분들, 예, 팔 많이 쓰시잖아요. 자, 경견완 증후군. 자, 세 번째는 안구진탕증은 눈이 상하, 좌우로 계속 덜덜덜덜 떨린다 그랬어요. 이거는 뭐 선천적일 수도 있고 뇌에 문제가 생겨서 안구진탕증이 올 수도 있다고 했지만 우리가 여기서 많이 나오는 것은 조도가 낮았을 때, 낮은 조도, 그러니까 조명이 너무 낮은 곳에서 뭐 장시간 뭔가를 작업을 했다라든가 이러면 안구진탕증 걸린다고 했고요. 뭐 전신 진동증 이런 거는 뭐 안 봐도 되고. 자, 답은 4번 되겠어요. 그러니까 레이노시병은 진동으로 손가락이 창백해지죠. 진동도 그렇고요. 추위로 인해서도 손가락이 창백해집니다. 그러니까 또 진동. 자, 진동을 많이 손가락에 주는 그런 직업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타이핑 치는 직업들 있죠. 그럼 타이피스트라 그래. 타이피스트 또는 우리 건반 연주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피아노 연주자들 또는 우리가 차감기 구멍 뚫는 기계 있죠. 돌을 뚫고 뭐 그 시멘트를 뚫고 하는 그 기계들 차감기 진동이 가잖아요. 자, 그런 작업자들 이런 레이노시병 걸린다. 자, 9번 볼게요. 초등학생의 손 씻기 효과를 증대시킬 수 있는 교육 방법 뭘까요? 실제로 시범을 보여주시는 것이 초등학생 손 씻기를 효과를 증대시킬 수 있겠죠? 잘 따라하겠죠? 그 답은 2번 시범이 되겠어요. 10번째 볼게요. 재활용이 어렵고 폐기물 관리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제품 재료 용기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그 폐기물의 처리에 드는 비용을 부담시키는 제도를 뭐라고 할까요? 그랬네요. 그래서 지금 재활용도 어렵고 관리하는 게 너무 문제가 되는 그런 용기를 쓴다라든가 그런 데 드는 비용을 그 제조업자나 수입업자한테 그 비용 부담을 시키는 그 제도를 뭐라고 하냐면 뭐라고 할까요? 폐기물 부담금 제도라고 하거든요. 그럼 답은 5번이에요. 근데 첫 번째 환경 개선 부담금 제도가 있죠. 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부담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세금을 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경유차한테 이제 부담을 주는 거고, 환경 개선 예치금이라는 건 사실 우리 책에서는 안전 관리 예치금으로 배웠을 거예요. 환경 개선 예치금을. 그쵸? 이거를 거의 같은 말로 사용할 수도 있겠어요. 안전 관리 예치금. 그러니까 우리가 그 건축 허가를 받은 사람이요. 그러니까 건축업자죠. 건축자. 그러니까 건축업자들이 나중에 이제 그 건물이 잘 안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공사하다가 그 건물 공사하다가 뭔가 방치가 되거나 중단이 되거나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럴 때 그 장기간 공사 현장이 만약에 방치가 되었다 이러면 그 미관을 해치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또 안전에도 문제가 생기니까 자, 이런 것들을 조치하기 위해서 그 공사비의 한 1% 정도, 물론 이게 이제 조건들은 좀 있지만 공사비의 1% 정도를 예치금으로 놔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 미관 해치거나 안전관리상에 문제가 있었을 때 사용을 한다라는 거. 그게 환경개선 예치금, 안전관리 예치금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탄소세라고 하는 건 이산화탄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그런 원료를 쓰는 그 사업자에다가 그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가 탄소세 되겠고요. 네. 우리 이제 요만큼 배웠죠. 공해 배출 부과금은 이제 공해를 일으키는데 이제 뭐 세금 내는 거겠죠. 이게 답은 5번 되겠고요. 하나 더 하자면 폐기물 처리 부담금 제도가 있어요. 처리자가 또 들어가요. 처리자가. 이름에 처리자가 들어가요. 이거는 그 처리 방법 중에서 소각,
그쵸? 그 다음에 매립. 자, 요 방법으로 처리할 때 부과되는 그런 세금이 부과되는 그 징수되는 제도는 폐기물 처리 부담금 제도라 그래요. 다시 그냥 폐기물 부담금은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요. 폐기물 처리 부담금은 소각 매립이라는 얘기가 꼭 나와야지 됩니다. 답은 5번 되겠죠? 네. 자, 11번. 생애 주기에 따른 건강증진 사업이 적합하게 연결된 것은 이것도 공중보건 쪽이네요. 영유아기는 영유아 성장 발달 검사의 건강증진 사업 우리가 이제 전반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 생애 주기에 따라서 어떤 거 하느냐 이거죠. 영유아 성장 발달 검사 하잖아요. 그쵸? 예, 뭐 영양도 봐야 되고 그쵸? 얘네들이 잘 자란지 이런 것들 다 보게 되겠고요. 그리고 뭐 예방 접종에 대한 것도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되겠고, 그쵸? 얘네들도 잘 다치니까 이제 사고를 예방하는 것, 자, 이런 것들 다 보셔야 되고, 나는 아동 청소년기는 음주, 약물, 중독 예방, 이거 이거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뭐 얘네들은 성교육 같은 것도 좀 해주고, 자, 다는 장년기, 갱년기, 뭐 중년기 생각하시면 돼요.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 요런 지금 이런 건강 증진 필요하겠죠? 그리고 또 운전사고가 많이 나고 있어요. 교통사고요. 그러니까 운전 그 사고를 예방하는 그런 방법을 교육을 한다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갱년기 있잖아요. 우리 갱년기잖아요. 갱년기 관리, 뭐 이런 거 교육도 좀 해주고요. 노년기는 뭐 치매 예방 관절염 다 나왔네요. 뭐 치매 관절염 많죠. 그리고 이제 노인분들은 또 영양 또 부족하니까 이분들만의 또 영양, 노인의 영양에 대해서도 또 뭐 해주고 해줄 것 등등등 사실은 많습니다. 이거 틀린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럼 답은 가나다라 겠다. 그죠? 자, 12번 볼게요. 지역사회 보건간호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을 하는데 고려할 기준이 아닌 것은, 자, 보건간호사업 지역사회, 여기도 공중보건 문제네요. 지역사회 보건간호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할 때, 자, 뭐부터 어떻게 해줘야 되느냐, 그 고려할 기준이 아닌 것은 1번 건강문제 해결에 소요되는 시간. 자, 이런 문제를 이 지역사회 건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얼마 정도 시간이 걸릴까, 자, 이런 것도 생각을 사실은 좀 해줘야 되겠고요. 2번 지역사회 내 타 전문직의 활동 범위. 이 지역사회에서 다른 직종, 다른 타 전문직의 활동이 어느 정도인가, 이런 거는 사실상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그럼 답은 2번이 아니다. 왜냐면은 우리 지금 이런 건강 문제를 도와줄 그런 이제 전문가가 있는가, 이런 거는 보지만 타 전문직의 활동 범위는 보지 않아요. 자, 세 번째, 건강 문제 해결에 영향을 미치는 인적 자원, 도와줄 자원들이 얼만큼 있는가, 지역사회에, 이런 것도 다 보지요. 건강 문제를 해결하려는 지역사회의 동기 수준. 자, 지금 이 지역사회에서 이 건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 동기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이런 것도 사실 보고요. 5번째, 지역사회 건강 문제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 정도. 이걸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이 건강 문제를 정말 심각하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냐, 이런 정도도 사실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막상 딱 우선순위를 두는 거는 아주 많은 이 지역사회 주민에게 영향을 주는 그런 문제들을 딱 꼽아서 먼저 시작을 하겠어요. 그런 걸 이제 우선순위로 두는 거예요. 그쵸? 네. 많은 사람들한테 영향을 주는 그런 건강 문제들, 감염병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요. 여기서 답은 2번 되겠고요. 네. 그리고 만약에 건강 문제, 이거 말고 건강 문제가 만약에 해결이 되지 않았을 때 생기는 결과가 심각하냐 안 하냐, 이런 것도 고려할 기준에 들어가요. 네. 자, 13번째, 납중독으로 올 수 있는 증상으로 오른 것은, 그랬어요. 자, 납중독 이런 거 잘 나오고 있죠. 네. 납중독은 지금 이제 조혈 기능이 많이 망가진다. 그래서 빈혈 올 수 있다. 그러니까 답은 벌써 1번 나왔고요. 또 뭐가 있냐면은 사실 사지마비도 올 수 있어요. 그쵸? 사지마비도 올 수 있고, 우리가 이제 중추신경계 그런 문제들도 다 이제 올 수가 있거든요. 신경 문제 올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또 그 외에는 또 유산이라든가 여자 뭐 무월경 이런 것도 온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신장 문제도 좀 있을 수 있다 그랬고, 배 아프다 그랬어요. 복통 이런 것들 다 오고요. 미나마타병은 뭘까요? 우리 수미 그러니까 수은 중독이죠.
미나마타병. 그리고 이 미나마타병으로 인해서는 이제 보행 문제 같은 거, 그쵸? 보행, 예. 언어 문제, 그쵸? 그 다음에 근육의 떨림 같은 거, 요런 거, 예. 요것도 이제 신경학적 문제들이 많이 생긴다. 수은도. 그리고 자, 수은은 네, 그리고 수은이 여기 밑에 4번에 구강염도 일으킨다. 수은이 미나마타병이 그쵸? 그리고 단백뇨도 일으켜요. 심장 쪽에도 문제도 일으켜요. 미나마타병이. 그리고 세 번째 이타이 병은 누가 뭐 때문에 걸려요? 이타이, 카이. 그래서 카드뮴. 카드뮴은 이타이 병, 수은은 미나마타병을 꼭 알고 있으라 그랬고요. 이 이타이 병은 뭐예요? 많이 나오는 거는 골연화. 이게 지금 다리가, 그쵸? 뭐 다리뿐만 아니라 이 뼈가 지금 이제 약해진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카드뮴으로 인한 이타이 병도 단백뇨 일어날 수 있어요. 아까 미나마타 병도 단백뇨 있을 수 있다. 단백질 다 빠져나오는 오줌에서. 단백질 빠져나오는 거 있을 수 있다 그랬고요. 얘도 그래요. 골연화 추가로 좀 알아둘게요. 그리고 이타이 병은 또 우리가 건전지, 카드뮴 어디 있어요? 건전지 이런 데 많이 쓰죠? 네, 건전지. 그리고 납중독은 또 인쇄공한테 또 많이 걸려요. 인쇄공. 예. 예, 여기서 답은 빈혈 되겠어요. 납중독 증상 빈혈. 네, 14번 볼게요. 건강 증진을 위한 보건소 사업으로 옳은 것은 그랬네요. 지금 보건소가 우리 뭐 건강 증진을 위해서 하는 사업들이 상당히 뭐 많이 있는데요. 국민 건강 증진 사업 네, 좀 적어볼까요? 네. 국민 건강 증진 사업 또 하고 하는 게 되게 많아요. 금연이라든가 그쵸? 뭐 하는 게 뭐 교육 절주, 금주 등등등 되게 많아요. 그리고 구강보건 사업도 하죠. 구강보건 사업도 하고요. 그러니까 구강보건 사업에 우리 초등학교 불소 농도 사업이 이제 포함이 되겠어요. 그래서 답은 3번 되겠고요. 도시계획, 가족계획, 자연보호, 주택공급 이런 건 보건소 사업이 아니겠어요.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소 사업은 아니겠고요. 그리고 모자보건 사업도 하죠. 모자보건. 그 다음에 정신 건강 증진 사업도 보건소에서 이제 세부 사업으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방문 보건 사업 하고 있죠. 예, 또 뭐 있어요? 예방 접종도 하고 예방 접종 사업도 하고 있죠. 예, 또 결핵도 관리하고 있고 에이즈도 관리하고 있고 뭐 이런 것도 지금 다 보건소 사업에 해당이 되겠어요. 여기서 답은 초등학교 불소 농도 조정 사업 보건소 사업이다. 자, 15번째 인공적인 정화법으로 침전법이란 무엇인가? 그러니까 인공적인 거죠. 인공적인 거. 근데 그 중에서도 여기 다 이제 인공적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침전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부유물이나 불순물을 가라앉히는 거. 예, 가라앉히는 거 침전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자, 16번째 노령화 지수를 나타내는 공식은 그랬네요. 노령화 지수 이것도 이게 보건 문제네요. 공중보건 문제인데 지금 얼만큼 노령화 이 사회가 노령화가 됐느냐 이거는 부모는 0에서 14세 인구가 몇 명인데 분자가 65세 인구 수가 또 몇 명이냐. 그러니까 0에서 14세 인구 수분의 65세 이상 인구가 몇 명이냐 곱하기 100 이거예요.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고 자 1번 볼까요? 15세에서 64세 인구 수분의 0에서 14세 이건 뭐냐면 지금 생산을 하고 있는 15세 64세 인구분의 인구가 0에서 14세 인구 그러니까 얼만큼 부양을 하느냐 유소년 인구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얼만큼 얘네들을 부양하느냐 곱하기 100 이건 그러니까 유소년 부양비가 되겠고요. 부모가 15에서 64세라는 이제 이 사람들이 생산 연령이에요. 생산 연령 인구 수분에 이 노인 65세 이상 노인 인구수 곱하기 100은 노년 부양비가 되겠죠. 노년 부양비. 그래서 이 유소년 부양비랑 노년 부양비를 합치면 총 부양비가 되겠고 지금 노령화 지수를 물어봤으니까 0에서 14세 분의 65세 이상 곱하기 100 요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고요. 어, 17번 녹조 현상 발생 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는데, 자, 지금 우리가 녹조랑 그 다음에 적조, 이 두 가지 좀 보셔야 되는데요. 이거 두 개 다 좋은 거 아니다. 이게 나쁘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폐수가 많이 생기고 그러면 그 물속에 그 영양염류가 많이 생겨요. 그러면 이 플랑크톤, 녹조류 플랑크톤은 더 많아지고 또 적조류 플랑크톤은 또 그런 것들을 더 많이 먹어서 영양염류를 많이 섭취해서 더 많아지는 거예요. 너무 많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녹조는 보통 호수나 강에 많이 생긴다 그랬고요. 적조는 뭐예요? 바다가 빨갛게 된다 그랬어요. 호수는 녹조고 바다는 빨갛게 된다. 왜 그러냐면 이 지금 영양염류들이 너무 많이 나와서, 그쵸? 폐기물들이 너무 많이 나와서 이거를 먹고 바다에 살고 있는 그 홍조류 식물성 플랑크톤이 많아져서 적조를 띈다 그랬고요. 또 호수에 있는 녹조류 플랑크톤은 또 더 많은 녹조 현상을 일으킨다라 그랬어요. 자, 17번 볼게요. 녹조 현상 발생 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1번 녹조류 과다 번식으로 물속 용존 산소량이 많아진다. 자, 지금 녹조류가 많으면 뭐예요? 산소를 얘네들이 많이 사용하니까 물속에 용존 산소량, 지금 녹아있는 산소량은 적어진다라고 해야 되겠죠? 용존 산소량은 DO라고 할 수 있겠어요? 디졸브드 옥시즌 해가지고 DO, 그쵸? 자, 두 번째, 하수도의 생활하수를 정화시켰대요. 그럼 깨끗해졌죠? 그럼 하천으로 보내서 녹조 현상을 예방한다. 참 깨끗하니까 지금 녹조 현상 예방하는 거 맞죠? 네, 답은 2번이네요. 세 번째, 식물성 플랑크톤을 다량 번식시켜서 수질을 개선한다? 자, 이럴 수가 없는 게, 이 식물성 그 플랑크톤을 다량 번식시키면 얘네들이 산소를 지금 다 먹어버리거든요. 그럼 산소가 상당히 부족하고 오염된 그런 지금 상황이 되는 거예요, 물이. 그러니까 수질이 개선된다고 할 수 없다. 네 번째, 물가에 뿌리 내린 풀은 녹조 현상의 원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요. 이 녹조 현상을 없애기 위해서 그 뿌리가 깊숙이 이제 이렇게 있는 그런 풀을 오히려 더 심어요. 그래서 그 얘네들이 그 무기염류를 더 이제 빨아들이도록 하는 거예요. 예, 뿌리 내린 풀들이. 그러니까 녹조 현상을 좀 예방할 수 있겠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물가에 뿌리 내린 풀. 그리고 갯벌 육류의 영양염류가 바다로 유입되어 바다에 녹조가 온다. 사실은 이 갯벌이 있다라는 것 자체는 상당히 좋은 거라고 할 수 있겠어요. 좋으면은 물이 정화된다. 물이 깨끗해진다. 그러니까 갯벌을 우리가 살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지금 녹조가 온다 그랬는데, 이제 바다 쪽에서는 녹조가 오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염류가 흘러 들어가면 뭐라고 해야 돼? 적조가 온다, 뭐 이렇게 말을 바꾸든가 하셔야 되겠죠. 예, 앞뒤가 말이 맞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바다에 적조 현상이 있으면 우리 물고기들은 어떨까요? 특히 양식하는 그 갇혀 있는 어류들은 어때요? 산소를 많이 못 먹게 되니까 얘네들 지금 죽게 되겠죠? 네, 적조가 있으면. 그쵸? 답은 2번 되겠고요. 18번, 지역사회 간호를 수행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단위는 가족. 예, 이거는 알고 계시겠죠? 19번, 보건 통계 지표 중에 발생률을 구할 때 분자에 해당하는 것은 그랬어요. 발생률을 구할 때 분자에 해당하는 것은 그랬네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발생했다 이거죠. 지금 건강한 그 건강한 전체 인구가 몇 명인데, 자, 건강한 사람이 몇 명인데 아픈 사람이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그 건강 문제를 가진 사람의 수가 발생한 거예요. 이거 곱하기 1000. 이게 발생률이 되거든요. 발생률.
보통 보면은 무슨 율 하면 제가 곱하기 1000하라고 이제 얘기는 했었어요. 그쵸? 그래서 새로운 문제가 발생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건강한 사람이 이만큼 있었고요. 그런데 새로운 건강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수 곱하기 1000 하면 발생률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분자에 해당하는 건 얘 위니까 4번이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유병률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거는 지금 가지고 있는 거죠. 유병 상태잖아요. 그래서 지금 전체 인구수 분의 전체 인구가 있는데 전체 인구수 분의 지금 현재 어떤 건강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 수가 몇 명이냐 그거 곱하기 1000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유병률이에요. 그런데 발생률이라는 것은 건강했는데 발생한 거니까 전체 인구수가 아니라 건강한 전체 인구수가 되겠어요. 건강한 전체 인구수가 있었는데 문제가 새롭게 발생했다. 이게 이제 발생률이 되겠고요. 좀 다르니까 알고 계셔야 돼요. 20번 가정방문을 통한 보건간호 사업의 장점은 그랬어요. 이것도 공중보건이네요. 가정방문을 통한 보건간호 사업의 장점은 가정방문을 하면은 대상자 측면에서는 이제 불필요한 시간 낭비가 없다. 요거 맞죠? 그러니까 집에만 계시면 되잖아요. 왔다 갔다 안 하셔도 되니까 이제 뭐 우리가 이제 방문해가지고 가정 방문 간호사라든가 이렇게 방문해서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으니까 불필요한 시간 낭비를 막을 수가 있다. 요거 맞죠? 거동불능자가 움직이기 어려우신 분이 건강관리를 받기가 용이하다, 쉽다. 그쵸. 움직이기 어렵죠. 보건소까지 오기 너무 어려운데, 저희가 가서 방문해드리니까, 상당히 좋죠. 그러니까 이것도 동그라미 맞아요. 간호사 측면에서 가족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간호사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 가정을 방문했을 때 환자에 대한 정보 당연히 얻는 거고 가족에 관한 정보도 얻을 수 있죠. 그리고 가족의 뭐 어떤 건강 상태라든 것도 이제 볼 수가 있으니까 이것도 맞아요. 가는 김에. 같은 건강 문제 정보 교류 가능. 그런데 우리가 이제 저희가 집에 가는 거잖아요. 저희가 이제 그 환자 집에 가는 거고 다른 분들을 만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이분이. 그러니까 같은 건강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만날 일이 없거든요. 만약에 이분이 보건소에 오시고 또 보건소에서 하는 어떤 그런 프로그램도 같이 하시고 교육도 같이 받는다고 하면 그때는 같은 건강 문제를 가지고 계신 분들을 만나서 얘기도 할 수 있고 정보도 나눌 수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집에 가게 되면은 저희만 보는 거기 때문에 같은 건강 문제에 대한 그 정보 교류를 서로 다른 분들하고는 할 수는 없으니까 요 라는 틀렸어요. 그러니까 답은 가나다 되겠네요. 1, 2, 가나다. 답은 1번 되겠어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어요. 수고 많으셨어요.